중국 게임들은 한국에 별 문제 없이 지금 들어와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불공정 보역 아니냐 뭐 이런 얘기. A. 마인크래프트가 성인 게임인 유일한 국가대기. B. 마인크래프트만 할 수 있는 국가대기. 어느 쪽 선택하시겠습니까? T. 확짓. 잘 모르시겠습니까? 게이머도 유권자다. 게임 인식을 직접 묻고 게임 정책을 직접 듣는 쥐식백과 대선 토크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와의 게임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근데 사실 게임 채널이고요. 네. 정쟁의 장이기보다는 이제 좀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좀 가볍게 갈 거예요. 어차피 네. 뒤에 무거운 얘기 많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개인 이재명, 게임 이재명, 좀 이재명 후보의 개인 게임 얘기 좀 듣고 싶은데 뭐 갤러그 얘기 많이 나옵니다. 갤러그 좀 어떠셨어요? 저는 원래 놀기를 좋아하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초등학교 다닐 때는 자치기. 자치기요. 예. 막대 자치기. 자치기 저는 안 해봤습니다. 이 나무 깎아서 이렇게 치는 거 있어요. 딱 치고 네네. 다방구, 뭐 숨바꼭질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런 건 좀 잘 안 했고요. 저는 저렇게 활동적인 게 했는데 제가 대학 가가지고 주로 했던 게임은 이제 갤러그. 갤러그. 예, 제가 한 바퀴, 갤러그가 18라운드, 한 바퀴 도는 100만 점 되거든요. 100만 점. 근데 저는 원하는 만큼 충분히 몇 바퀴 돌릴 수 있었어요. 근데 TV에서 그런 멘트 하셨어요. 갤러그 300만 점이다. 갤러그 300만 점. 갤러그 300만 점. 그러면 세 바퀴 돌고 이제 끝나고 뭐 그러셨던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주인에게 쫓겨나거나 아. 뭐 그런 계기로 그 이상을 해보질 못했어요. 사실 갤러그라 그러면은 이제 좀 연식 낮은 시청자분들은 무슨 게임인가 하실 수 있는데 뭐 그 당시에 스타크래프트 그 당시에 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오락실 대부분 절반 이상 갤러그였고.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럼 갤러그 말고 또 어떤 게임들 많이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고다음 나왔던 게 이제 나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불가측성이 좀 있는 제비우스. 제비우스. 네, 제비우스. 대개는 이제 위험물이 고정된 위치에 있는데 제비우스는 이동했었어요. 스크롤 제재죠. 이제 종 스크롤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뭐 테트리스. 테트리스. 테트리스 요즘도 꽤 괜찮은 게임이고요. 예, 테트리스 아직도 많이 하죠. 네, 테트리스는 오락실에서 어느 정도 하셨어요? 그건 사실 오락실 가서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로? 오락실 가면 주로는 이제 갤러그. 갤러그. 그럼 갤러그하고 제비우스 많이 하셨으면 좀 이제 비행 슈팅 쪽으로 좀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 외에 좀 엑셀레온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많이 하셨어요? 엑셀레온도 했었고 1942. 1942. 예, 1942 이런 것도 했었고요. 1942는 우리 아들하고 둘이 하다 많이 싸웠죠. 아드님하고 같이 네. 2인 플레이. 사실 후보님 저희가 좀 진위를 의심하는 게 있어요. 게이머가 나이를 먹어갖고 유권자가 되었기 때문 아니냐. 2030이 이제 캐스팅 보트 표밭이 됐기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마치 이게 선거철에 시장 가서 오뎅 먹방쇼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진위를 좀 의심하는 건데 그 역사를 생각하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당연하다고 봐요. 근데 나 이재명은 이거 진의다, 진심이다 라는 걸 좀 어필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저라고 뭐 표 생각 없이 오진 않았죠. 예, 그게 전혀 뭐 관계 없을 수는 없는데 제가 사실은 한 7, 8년 전, 10년 전까지 제가 주로 주장했던 게 청년들의 정치 참여 비율이 낮기 때문에, 즉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청년 정책이 소외된다.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과거에 청년들 20, 30대의 투표율은 정말 극단적으로 낮았어요. 투표율이 나이대하고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20대는 20%대, 20%, 30대는 30%, 40, 50, 60 이런 식으로. 근데 최근에 이게 완전히 역전되고 있죠. 젊은 세대들의 이제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을 무시했던, 그러니까 경시했던 이유는 선거에 크게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로는 뭐 60대, 70대는 엄청난 투표율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대개는 이제 노인 정책, 노인 복지 정책 중심으로 갔던 이유도 이제 하나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30의 정치에 관심이 이제 높아지면서 엄청 높아졌죠. 또 2030이 제일 좋아하는 이제 취미가 제일 보편적인 취미가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게임 정책 쪽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뭐 꼭 그런 것보다는요. 이제 청년들의 지금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기회가 적으니까 경쟁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성장 사회를 살았어요. 고도 성장하는 기회가 많았죠. 한강의 기적이고 뭐 그렇죠. 그랬었죠. 뭐 예를 들면 이 경쟁에서 저도 다른 시도를 할 수 있고 또 최종적으로 경쟁이 지더라도 이제 둥지에서 밀려 떨어져가 죽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웬만한 대학에 웬만한 학과를 가면 웬만한 회사에 취직해서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회적 정의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매우 관심도 높고 뭐 좀 양보해서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의 청년들은 완전히 반대가 돼가지고 경쟁에서 지금 죽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청년들이 막 이 경쟁이 격화되고 공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심해지는 이유가 됐는데 게임으로 치면은 지금 요즘 청년들은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그렇죠. 거죠. 예전에는 뭐, 세 마리 갖고 세 마리, 다섯 개 이렇게 폭탄도 있고 있는데. 네, 네. 뭐 이어하기도 있고 근데 맞습니다. 요즘은 진짜 딱 원코인인 거죠. 정확하게 이제 비유를 잘 하셨는데요. 그런 면에서 청년들이 이제 정치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정치가 체감도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득표 전략에도 도움이 되니까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선거 전략을 좀 떠나서 저 자신이 게임 산업에 관심이 좀 많아요. 실제로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관련 멘트들 많이 발견돼요. 게임은 미래 먹거리, 게임 산업 지원 아끼지 않겠다 이런 발언들을 하셨는데 그 실제로 관심 많으신 실제로 제가 성남 FC 구단주를 했는데 축구요? 왜 성남 시민구단이니까 거기에 이제 피파 온라인 선수를 채용을 해가지고 오 e스포츠 축구단이에요. 일부러 만들었죠. 만들어서 제가 퇴임 후에 보니까 중국으로 선수를 임대를 보내가지고 오. 저기 선수 연봉보다 더 많은 수익을 e스포츠 구단이 축구 선수가 그렇죠, 피파 그렇죠. 선수가. 피파 온라인 선수가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제 뭐 e스포츠 경기장도 만들고 제가 하나 정말로 놀랐던 것은 유럽 축구 관중보다 e스포츠 경기 관중이 훨씬 많고 실제로 e스포츠가 요즘 또 그 피파도 그렇고 롤도 네. 그렇고 웬만한 스포츠는 이제 소위 말해서 씹어먹을 만큼 규모 면에서도 이제 많이 성장을 하는 상태죠. 하나의 큰 산업이 됐어요. 근데 진짜 산업이 됐는데 근데 말입니다. 아까 제가 진위를 의심한다. 오뎅 먹방쇼 아니냐 뭐 이런 말씀 저 드렸는데 오뎅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후보님이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성남에 판교 있잖아요. 네. 또 게임의 맥하고 또 경기도지사 성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책이 나온 거지. 사실 이 후보님이 뭐 충청도지사, 뭐 제주도지사 딴 데였으면은 이런 정책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더 독하게 말하면은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선심성 백지수표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위를 어필하실 수 있나요? 성남의 게임 산업체들이 거의 한 60~70%가 집중돼 있고 이제 게임 종사자도 많고 게임이 하나의 이제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산업이라서 제가 각별히 관심 더 가진 것도 있는데 사실 그거와는 조금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우리 사회가 이 노동의 양식이 바뀐다. 그러니까 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게임은 놀이의 일부인데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호버 루덴스 아닙니까? 놀아야 살지. 그걸 노래 살죠. 옛날에도 음주 가물을 즐기는 뭐 그런 나라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으면 놀아야 되거든요. 그게 행복한 삶을 보장하니까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 점점 노동 시간이 단축될 거고 여유 시간 늘어날 텐데 그럼 인간이 대체 뭘 하겠냐? 더 놀겠죠. 노는 방식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옛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치기, 뭐 오징어 게임, 예. 뭐 이런 거 하고 놀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상공간 안에서 논단 말이에요. 이게 하는 산업으로 본다면 먹거리 산업으로는 가장 종합적인 거예요. 일종의 컨텐츠 산업, 문화 산업으로 예를 들면 미래의 아주 핵심적인 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매우 높다고 보는 거죠. 그 측면에서 보면 게임 산업이 매우 중요한 미래 핵심, 우리가 좀 우월성을 가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하필이면 성남의 게임 산업들이 많이 위치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과연 나 이재명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가 아니었어도 그래도 나는 게임 지원책을 내놓으려고 했다. 예, 저는 아니고. 다른 시장이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 그렇게 했다. 좋습니다. 이제 뭐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게임 오픈을 해주실 거고요. 좀 더 무거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게임 산업과 게이머. 이 한국 게이머들한테 K게임이라는 게 좀 애정의 대상이에요. 네. 뭐 한국 게임 하면 재밌고 좋은데 한국 게임은 이제 작품은 별로 없고 상품만 너무 많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작품과 상품 이거 꼭 선악을 나누자는 게 아니라 뭐 양쪽 다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이게 한쪽으로만 너무 편중돼서 성장을 했다고 느끼고 있고 그게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컨텐츠 산업이라는 게 지능을 베이스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절제 없는 맹목적인 지능은 또 이건 무책임한 거거든요. 여태까지 게임 산업 지능책들 역시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팽창에만 치중한 느낌이고 상품으로서의 성장만 강조한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후보님도 이제 지능 말씀하시는데 게임 산업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사실 이제 제가 제일 아쉬웠던 거는 이제 중국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이제 밀렸잖아요. 원래는 중국보다 우리가 좀 이 전망이 훨씬 좋았는데 가장 치명적이었던 게 이제 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4대 중독 중에 하나로 이제 마약, 술, 담배, 담배 빼고 도박이었죠. 도박 이렇게 도박했죠. 거기다 게임도 이제 중독으로 규제하자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때 국내 게임 산업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저도 사실 정부하고 충돌도 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거 아니다. 반대 시장 입장에서 중앙 정부에 좀 반하는 입장 내고 좀 충돌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지적하신 부분은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너무 단시한적이다. 단기 수익에 너무 치중한다. 고객 관리를 진지하게 안 한다. 글로벌한 마인드로 좀 전 세계를 겨냥해야 되는데 그냥 국내에도 너무 집중돼서 좀 단기 수익을 치중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또 고객들이 떠나고 결국은 세계 진출도 좀 잘 안 되고. 그러면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글로벌 그리고 중국한테 이제 역전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국 게임사들이나 한국 게이머들이나 좀 불만 갖고 있는 것 중에 그게 있어요. 판호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에서 이제 게임 심의를 내주는 거죠. 그 이후에 그 한한령 이후에 외국 게임들 판호를 안 내줍니다. 중국은 뭐 보호주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역으로 중국 게임들은 한국에 별 문제 없이 지금 들어와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 국회의원분들 경우에도 이제 불공정 모역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결책이 있으실까요?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국제 관계에서는 상호주의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가 허용하는 만큼 이제 그쪽 나라도 허용할게 하는 거 결국은 이제 외교 역량 문제로 귀착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본다면 중국 시장은 너무 크고 우리 시장은 작고 중국의 보호주의 경향이 점점 심화되고 있죠. 나는 좀 그거 아쉬워요. 예. 너무 중국도 너무 세계와 공존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폐쇄적으로 가는 느낌이. 실제로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 셧다운제하고는 또 이제 비교도 안 되는 초강력 셧다운제로 일주일에 뭐 3시간만 게임을 허용하는. 아, 그렇게 됐어요? 예, 그렇게 돼서 지금 또 뭐 게임 쪽으로도 상당히 지금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오히려 있거든요. 우리한테 오히려 또 기회가 오는군요. 뭐 기회라면 기회를 할 수 있죠. 근데 또 역으로 말하면 이제 중국 내수 기업들이 이제 중국 내 게임 기업들이 바깥으로 진출을 더 이제 강력하게 원하게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경쟁이 심화될 수 있고 좀 입체적인. 그러니까 게임 산업들은 사실은 미래 산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텐데 결국 컨텐츠거든요.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이게 테크닉들은 사실 큰 차이가 없잖아요. 프로그램 설계 능력, 그다음에 컨텐츠, 스토리, 그다음에 뭐 캐릭터, 또 끊임없이 또 서비스. 그렇죠. 요새는 고객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운영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게임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 고객 관리가 잘 안 되면 고객이 떠나면 끝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좀 방향을 좀 많이 바꾸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아쉬운 거는 고객을 봉으로 하는 사고로는 오래간만에 듣네요. 봉으로 하는 사고로는 성장하기 어렵죠. 요즘에는 봉 대신에 그 뭐 호구에서 이제 바뀝니다. 흑우 뭐 이런 말 많이 씁니다. 네네. 예. 좋은 거 배웠습니다. 예, 봉은 사실 저희 그 최양락 씨 나오시던 나는 봉이야. 그 시절. 이게 좀 밈이나 이제 개그 쪽으로도 많이 이제 좀 2030 따라오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흑우도 사실 되게 옛날 말이에요. 예. 아, 그래. 그 다음은 뭡니까? 흑우 다음에 요즘에 무슨 말 많이 쓰죠? 우리 김정희 선생도 옛날 사람 돼가는군요. 아유,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에요, 저도. 그래서 저도 이제 밈 못 따라가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계속 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럼 지능책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은 지능하면 항상 이제 창과 방패, 앞서거니 뒤서거니, 규제도 항상 따라 나와야 되는데, 자, 규제하면 요즘에 제일 핫한 거, 최근 1년 동안 확률형 아이템, 소위 말해서 가차, 소위 말해서 확률 뽑기에 대한 규제, 이거 얘기 많이 나와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관련 발언도 많이 하셨었는데.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 공약도 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게임할 때 예를 들어 어떤 무기를 뭐 성능 좋은 무기를 또는 갑옷을 뭐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그냥 정규 가격으로 사면 재미가 없으니까 거기다 확률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재미도 있지만 게임사 입장에서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고객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단기 수익에 집중하다 보니까 게임에 대한 신뢰가 통째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는 주라. 확률 공개. 네, 공개해라. 또는 뭐 아까 뭐 가차 예를 들면 아이템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사실 많이 해봤죠. 이 어릴 때. 아, 어릴 때 이거 100원 넣고 뽑기 하는데 다른 건 많아요. 예를 들면 월화수목금 있으면 화수목금 토는 다 있는데 월이 없어요. 없죠. 예, 근데 확률이 계속 모아보면 이거 세트를 모으고 싶은데 이거 하나 안 나와. 한 개가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은 기만일 경우도 많죠. 기만. 계속
뽑게 하기 위해서. 저희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과자 사면은 그리고 껌 사면은 이제 맞아요. 예. 그리스 신들 들어있는데 그 반짝이 붙어있는 그 홀로그램 슈퍼 제우스 카드만 무지하게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한 개 안 나오죠. 그래서 집에서 과자랑 그 껌만 이만큼 쌓여있고 제우스 카드 하나만 없고. 뭐 그런 거 많지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과거에는 비용이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실 거기도 몇십만 원씩 막 투자하지 않습니까? 뭐 10만 몇백만 원씩. 뭐 억대로 투자했다는 사람도 나오던데. 뭐 억대 10억대도 있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사실은 그런 건 그 사기죠, 사기. 그래서 그런 거는 최소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근데 어길 경우에는 그거는 사실은 어쨌든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래 기만이니까 제재도 해야 된다. 뭐 그게 제 생각이죠. 거기 뒤따라 나오는 문제가 이제 또 소비자 권리라는 게 네. 있어요. 그래서 뭐 트럭 시위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확률형 아이템 구매 과정에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제 거기에 피해 본 분들이 어쨌든 트럭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항의 시위를 했던 사건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 게임 사업자들의 좀 고객 그 무시 아니면 그 불투명한 게임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제됐던 것 같고요. 결국 고객들을 존중하지 않고 고객들이 기만당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 그 게임의 미래도 매우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는데 좀 길게 넓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냐. 또 사업자들도 좀 단기 수익보다는 좀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고객들과 좀 공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신뢰 문제가 좀 크긴 해요. 그동안 이제 소비자 신뢰를 잃을 법한 그 사건들이 꽤 많다 보니까 지금 웬만한 걸로는 신뢰가 좀 회복되지 네. 않아서 이게 서로 간에 게임사와 게이머가 서로 친해야 되는데 사실 거의 적처럼 지금 대적하고 있고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너무 길어지면은 좀 관계를 돌이키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망가져서 모두가 손실을 보는 상황이 오죠. 근데 그런 원래는 게임 사업자든 게임 참여자든 간에 원래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갈등이 발생하고 질서가 혼란이 올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정리해 주는 게 원래 정부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런 권력을 위임하잖아요. 뭐 게임 세계도 그런 거 많을 텐데 사실은 우리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국가 공동체라는 데다 위임을 하고 그 위임받은 권력을 합쳐서 결정된 것을 우리는 의무적으로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지키는 것도 게임 세계 안에서도 필요하죠. 그래야 예측을 하고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서로 신뢰라고 하는 게 생겨날 수 있죠. 그럼 뭐 지금까지 규제와 진행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이제 공정성, 예측 가능성 뭐 네. 그렇게 이제 키워드가 좀 뽑아집니다. 그렇죠. 이제 그걸 통해서 결국은 효율과 경쟁을 가능하게 하죠. 합리적 경쟁과 효율을. 합리적 경쟁과 효율. 자, 그러면은 요런 게 또 있어요. 꼬우면 접어라. 그러니까 야, 고객 대우가 마음에 안 들어? 확률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왜 그 게임을 계속 하고 있어? 그 게임을 꼬우면 접으면 그런 게임들 도태되고 게임 회사들이 그 게임 더 안 만들 거 아니야? 라고 일각에서는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 꼬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매우 무책임한 얘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진입 단계 자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아예 안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미 상당 정도 진입해가지고 그 게임 위에서 어쨌든 이제 유저로서 활동하고 그게 또 사업자한테 도움이 됐을 텐데 또 일정 단계에 갔더니 그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 후퇴하려면 이미 비용이 발생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죠. 사실 이거 야구 팬하고도 좀 비슷한 부분 많은 것 같아요. 야, 그 팀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은 응원 접으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그 응원을 접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럼 그 얼마나 많은 세월을 투자하고 또 관심 갖고 또 애정 쏟았는데 그거를 좀 다 무시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좀 뭐라 비정하다 그럴까? 규제 얘기하고 지능 얘기했는데 이 사이에서 밸런스도 사실 상당히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규제의 정도, 규제 강도의 밸런스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규제를 세게 하면은 대형사들은 움찔할 수 있어도 소형사나 인디들한테는 이제 또 치명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걸 또 이제 너무 고려하다 보면은 대형사는 이제 콧방귀도 안 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게임 산업에서는 왜 더 두드러지냐면은 이 양극화가 되게 심하게 일어났어요. 그렇죠. 대형사는 이만큼 컸고 허리가 사라지고 소형사 인디들은 아직도 라면 먹고 이런 케이스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제 강도의 밸런스 조절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어떻게 그 부분은? 네, 결국은 이제 어떤 경계선을 그을 때 섬세해야 되거든요. 함부로 그어버리면 이 경계선에서 피해가 발생합니다. 요즘은 사실 부동산 관련된 세제들이 좀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건 딴 얘기고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시간을 규제한다. 최저임금을 규제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소규모 업체는 제외하거든요.
여긴 적용 제외. 물론 그게 바람직하냐 아니냐도 역시 그건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죠. 게임에 대한 규제 문제도 예를 들면 일정 매출 규모 이상 또는 일정 이용자 이상 뭐 이런 규모 이상은 적용하고 그 이하는 배제한다든지 아니 완화한다든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놓으면 그 피해 문제를 좀 최소화할 수 있죠. 이제 언더도그만은 경계해야 되겠죠. 작은 회사라고 무조건 착하고 큰 기업이라고 나쁜 건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러면은 경계선을 지어갖고 이 규모 이상은 이제 규제 뭐 강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 좋긴 한데 아 그래? 그러면 나는 소위 말해서 맹독성 소형사 할래. 그냥 기업 규모 안 키우고 요걸로 이제 과금고자 아주 독하게 만들어갖고 작은 회사로 크게 뽑아 먹은 다음에 여기서 나는 엑시트 할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뭐 그거는 뭐 그러니까 경계선을 반드시 그러니까 이제 규모만으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을 또 도입할 것인지는 결국 그것도 설정하기 나름이죠. 예를 들어 반드시 뭐 규모만으로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규제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합리적인 또 기준을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기준이 있으시다. 이거 만들어내면 되죠. 그러지 못하게 하면 되거든요.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합당한 해결책을 기준으로 만들어내면 되죠. 좋습니다. 뭐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얼마나 이제 합리적이고 그 소위 말해서 꼼수 요것들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규제나 아니면 정책안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이에요. 정책 수요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어떤 정책이 필요할 때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그들이 요구하는 정책 중심으로, 즉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설계를 하면 사실 그런 문제들 많이 신속하게 완화할 수 있어요. 수요자 말씀하셨는데 엊그저께 이런 기사 났었어요. 이제 후보들이 게임 채널 주식발가에 이제 뭐 출연 예정이고 뭐 관심 갖고 있다 하는데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인터뷰했다. 뭐냐? 이 너무 소비자 위주의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면 어쩌나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인터뷰가 이제 기사로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공급자 입장도 어느 정도는 게임 사업자 입장에서 예. 저희는 다 고려해서 하죠. 요즘은 정보 유통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해관계 상충하는 측 중에서 한쪽 편을 들고 다른 쪽이 부당하게 불합리한 차별을 받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으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죠. 근데 그런 걸 다 고려해야지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그걸 다 고려하죠.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양자들을 중간에서 잘 절충해야 될 입장이고 그 균형점을 잘 찾는 게 사실은 지휘자가 할 일이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업계에 계신 분들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다음 챕터가 뭐냐면 게임 개발자. 예, 저도 이제 게임 개발자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후보님 혹시 판교의 등대, 크런치 모드, 뭐 21세기 판 구로 공단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예,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었죠. 이 프로그램 개발사들의 그러니까 독특한 그 근무 환경을 말하는 건데 그렇죠. 집중하는 거죠. 그냥 특정 시점을 놓고 그냥 압축적으로 일하고 그래서 이제 모 후보께서 120시간 화끈하게 일하고 좀 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다. 아마 이런 걸 염두에 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 정도가 있는 거죠. 120시간 얘기가 사실 나왔던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새벽 2시까지 근무하는 철야라고 보통 불리는 그 아침 9시 다 출근하는 그걸 일주일 내내 풀로 하면 119시간이에요. 120시간을 일하고 과연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냐.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하죠. 이게 이제 사용자와 노동자 일종의 이해 충돌 문제인데 노동자도 사람인 것이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걸 절실한 필요가 있으면 좀 추가 인력을 고용하는 게 맞지. 이게 현대 문명사회에 맞지 않는 수준의 과도한 노동 착취는 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게임 개발자 하던 시절에 그때 좀 시간이 좀 오래 전이라 고생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경영자분들은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 니들 고생하는 거 안다. 아는데 업계의 특수성이라는 거 있지 않느냐. 그거 좀 감안해 줘라. 이게 아무리 최첨단 산업이라도 노동 집약적이고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또 속도전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정도 좀 이해해 줘라. 요즘에 개발자 니들 임금도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재반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결국 경계를 정하는 문제고요.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과중한 근무 시간 때문에 사람이 죽어 나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실제 있었잖아요. 그 젊은 사람이 너무 과도한 노동 시간 때문에 그 정말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주 몇 시간 또는 뭐 지금 탄력 근로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탄력 근로제도 몇 시간까지는 주 평균 52시간 되는 범위 내에서는
좀 더 쓸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정도들도 지켜가면서 또 비용을 좀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해결해야지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연 그런 방식으로 국제 경쟁력을 추후에도 계속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이에요. 요즘에 뭐 코로나 시국으로 이제 재택 많이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크게 두드려 맞고 이제 감세 대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형사들은 근로 조건이 이제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 친구들한테 많이 들어요. 아직 업계 지인들 많으니까. 근데 아직도 이제 좀 이제 사각에 있는 이제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좀 고생하는 케이스도 많고 그런데 좀 전반적으로 좀 편하게 살면서 돈도 많이 벌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그렇죠. 언제나 정치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오늘 이제 우리 김 선생님 말씀도 사실 다 그런 건데 경계를 어디로 정할 거냐. 경계.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거든요. 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각자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은 그런 거죠. 최대한 많이 갖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았고 싶고, 또 노동하는 거에 비해서 더 많은 걸 얻고 싶고, 뭐 이거 원래 인간의 본성이니까. 근데 그거를 쌍방이 결국 충돌할 때 어느 지점까지를 허용하고 선을 정할 것이냐, 이해관계를 조정할 거냐, 이제 정치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정치에서는 균형 감각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균형 감각. 사실 저도 게임 기획자였는데 밸런스 잡는 게 제일 힘들어요. 뭐 그렇죠. 그리고 네. 오래된 샤워기 그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보고 맞추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도 이제 직업 클래스들이 다 있잖아요. 전사들이 날리고 이렇게 해주면 마법사들이 날리고 항상 힘듭니다. 그럼요. 예, 정치는 더 힘들겠죠. 맞습니다. 근데 그걸 잘 감수해야죠. 규제와 지능 쪽으로 좀 추가하실 만한 말씀이십니까? 아니 저는 뭐 규제와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하면 적절하게 균형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관심 갖는 부분은 한때 제가 분당의 이제 성남시장이었으니까 셧다운제하고 이제 이걸 중독 물질로 지정할 거냐 말 거냐 논쟁일 때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게임 업체 편을 들면 학부모 표가 떨어진다. 맞아요. 네, 학부모들이 막 문제 제기하니까. 사실 우리 이제 내부 참모들끼리도 꽤 논쟁이 있었죠. 근데 결론이 뭐였냐면 표 안 떨어졌어요. 학부모분들도 이제 게임 해보신 분들 많고 세상 많이 바뀌었죠.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이제 시민의식 수준에 관한 것인데요. 의외로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수용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기한테 약간의 손실이 오더라도 저는 우리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것들을 매우 잘 수용하는 합리적. 그런 국민들이어서 저는 좀 자신감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려면 이제 문화 강국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무슨 뭐 자원이 있습니까? 뭐 석유가 납니까? 뭐 없잖아요. 없는데 오로지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의 창의성과 좋은 머리, 성실함, 그리고 공리의식, 손재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게임 산업을 포함한 문화 산업들이 또 컨텐츠 산업들이 미래에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과정에서도 창업 과정에서도 국제 경쟁 과정에서도 정말 많이 지원하고 배려하고 좀 자유롭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전반부에 여기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5분 쉬었다가 네. 또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후반 진행할 건데 좀 분위기 가볍게 갈 수 있습니다. e스포츠 얘기 들어가기 전에 e스포츠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네. 2030 밈의 세상, 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T확짓 e스포츠 관련 용어인데요.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 T확짓 잘 모르시겠습니까? 모르겠는데 확 찢는다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예, 한번 추측해 보시죠. 그럼 T는 뭘까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티모라는 리그 오브 레전드 캐릭터가 있는데 정말 얄미운 캐릭터예요. 네, 그래서 네. 이 얄미운 캐릭터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 혹은 확 찢어버렸다라고 해서 이제 T 확찢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네. 뭐 2030 밈 이제 많이 네, 잘 그렇군요.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e스포츠 퀴즈 틀린 부분 찾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틀린 부분 다 찾으셔야 돼요. 포풍 테란 황진호는 황태자 임요한에게 스타크 레프트 대회 결승전에서 3대0 붕괴, 일명 3연붕 참패를 당했다. 이후 황진호는 3의 저주에 시달리며 영원한 3인자가 되었다. 자, 여기서 틀린 부분 뭐뭐 있을까요? 들어는 보셨죠? 황진호 스타크 저 왜 줄을 껐을까요? 아, 그럼 어떻게 바꾸면 맞을까요? 스타크래프트겠죠. 아, 스타크래프트 좋습니다. 하나 정답이고요. 그리고요. 또 있어요? 무지하게 많아요. 저 포풍이 아니라 폭풍이겠지. 아, 그건 쉽죠. 예, 폭풍 테란 황진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럼 정답 말씀드려도 되죠? 네. 폭풍 저그 홍진호고요. 내가 홍진호가
이제 적입니다. 적. 네네네. 그리고 황제 임요 환입니다. 한 아니고요. 예. 한이라고 많이들 쓰세요. 저는 진짜 한인 줄 알았어요. 예, 네네네. 신문 기사로도 뉴스 기사로도 임요 한이라고 많이 맞아요, 나와요. 맞아요. 예. 스타크래프트 맞추셨고 준결승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3대0 붕괴가 아니라 그 3번의 벙커링이었고요. 네. 3연 벙입니다. 그리고 홍진호는 3의 저주가 아니라 2의 저주라는 거. 예, 이런 거 이제 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안타깝게 스타크래프트를 배우려고 하다가요. 제가 뭘 하나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경향이 있어서 못 빠져나올 것 같아서 시작을 안 했습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어느 종족 제일 하고 싶으세요? 제일 잘생긴 제일 잘생긴 종족이면 역시 남자라면 프로토스겠지요? 아니요 테란. 아, 테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e스포츠 또 관심 많이 갖고 계신데 요즘 제일 유행하는 e스포츠는 뭐 단연 네. 예, 롤이라고 부르는 네. 게임이죠. 관련해서 한번 퀴즈 드려보겠습니다. 레전드 오브 리그 프로그래머이자 고액 연봉자 페이커 이혁상은 LG U+ 팀을 이끌고 롤드컵 21연속 우승 신화를 달성했다. 이후 세금 체납 미신고자 자진 등록 캠페인을 펼치며 세체미라는 값진 별명을 얻었다. 뭐가 틀렸을까요? 너무 어려운데. 어렵습니까? 네, 레전드 오브 리그 프로그래머이자 고액 연봉자 페이커죠 좀 아닌 것 같은데. 페이커, 그럼 페이커가 저기 아니면 뭘까요? 페이가 크니까 페이커 아닐까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뭘까요? 제가 보던 글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레전드 오브 리그 게임 이름은 맞을까요? 롤드컵, 네. 그거 좀 맞죠? 레전드 오브 리그 프로그래머예요? 게이머 아니에요? 아, 프로게이머 아예 하나 정답이십니다. 아,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정답 말씀드릴게요. 리그 오브 레전드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죠. 예. 프로게이머고요. 페이커 이상형입니다. 그리고 아, 맞아. 페이커. 예. 예, SKT T1 팀이고요. 롤드컵입니다. R이 아니고 L이고요. 2연속 플러스 1회고 세챔이라는 게 세계 최고의 미드의 약자입니다. 예. 이런 거 이제 많이 알아두시면 확실히 그 현대 게임은 제가 많이 떨어지네요. 뭐 이제 간단하게 퀴즈 풀어봤는데 e스포츠 이제 발언 많이 하셨어요. e스포츠 관련해서 좀 정책, 자유 발언 한번 부탁드릴게요. e스포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새로운 미래 스포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상당히 많은 두터운 선수층이 필요하게 될 테고 이 선수단을 관리하는 팀들이 필요할 거고 또 사실은 그 게임을 우리 국내 게임을 활용한 경기를 하게 될지 이제 해외 게임을 이용해서 경기를 하게 될지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 e스포츠단 구성도 중요하고 e스포츠 중계를 위한 경기장 같은 이제 SOC도 중요하고 또 중계 시스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게임에 대한 국민 인식을 좀 많이 개선해야 됩니다. 게임은 나쁜 거, 하면 안 되는 거, 게임하면 아예 망쳐, 뭐 이런 생각.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한 미래 산업이어서 좀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e스포츠가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을 꽤 많이 줬어요. 네. 처음에 e스포츠 등장했을 때만 해도 야, 그 전자오락 하는 애들 비닐옷 입고 그 손가락만 까딱거리는 게 무슨 스포츠냐 네. 이런 말도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뭐 연봉도 공개되고 실제로 그 경기의 규모가 얼마나 크고 어떤 대회를 받고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 같긴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 선수들 해외에서 우승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많이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요즘은 이제 게임을 넣고 e스포츠 하다 보니까 저기 스포츠 맞아? 그러니까 손가락이나 쓰고 눈이나 돌리는데 이랬지만 이게 비슷한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바둑이요. 바둑두잖아요. 저 바둑 잘 두거든요. 오. 바둑의 스포츠라고 하니까 체육이라고 하니까 저게 무슨 스포츠지? 손가락으로. 근데 아시안 게임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는 바둑이 스포츠다. 그러니까 e스포츠가 아니라 그냥 스포츠. 스포츠다라는 점을 그거를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졌죠. e스포츠도 그 스포츠 종목임을 부인하지 않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시안 게임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국위 선양, 상무팀, 병역 특례 이런 얘기 항상 딸려 나와요. 저는 이제 이 e스포츠 선수들, 프로 게이머들이 사실은 이제 가동 기간이 매우 짧다. 네, 선수 생활 되게 짧아요. 선생활 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20대 초중반이 끝나기 때문에 사실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군대하고 겹칠 경우에 거의 선수 생활의 대부분을 군대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저는 병력 면제 이런 방식보다는 입대를 하되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무 e스포츠단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역량 있는 선수들은 국제대회나 이런 데도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뭐 축구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미 뭐 상무 축구단.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e스포츠는 굳이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일각에서는 또 이런 반론도 나와요. 뭐냐면 아니 상무 좋은데 국위선양 좋은데 어차피 e스포츠는 선수 생명도 되게 짧다. 25이면 노장 소리 듣는다. 그러니까 충분히 선수 생활 한 다음에 은퇴해서 20대 후반, 30대 군대 가도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굳이 상무팀 만들어야 되느냐? 라는 일각의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그렇게 미뤄서 해결될 수 없는 영역도 있죠. 그리고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게 나쁘지는 않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군 복무 기간 동안에 국가에 기여하는 방식이 꼭 소총 들고 뭐 경계 근무 서거나 다른 방식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여러 가지 네, 선택, 방식. 뭐 국가에도 이익이고 또 개인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군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챕터 하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또 게임기에 요즘에 핫한 이슈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게이머분들, 이용자분들보다는 투자사분들한테 더 핫한 이슈기는 한데 암호화폐,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그리고 P2E 게임, 플레이 투 언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소위 쌀먹의 시대 이렇게 약간 폄하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자, NFT 게임, 코인 게임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NFT는 뭐 지금 사실 새롭게 열리는 시장인 것 같고요. 또 어쨌든 가상세계라고 하는 게 전에는 생각하면 좀 황당무계한 얘기였지만 이제는 삶의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 됐고 그 비중은 점점 더 커져가겠죠. 그 안에서 뭐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NFT 형식으로 집을 설계를 내가 지어놨는데 그걸 뭐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더라. 또는 특정인이 어느 시점에 눈물 흘리는 장면, 그 NFT 형태로 뭐 만들었더니 그걸 뭐 몇만 원씩 주고 사고 팔고 하더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돌덩이를 몇 억 원에 팔고 뭐 그래요. 네, 거의 뭐 네. 디지털 봉이 김설날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근데 뭐 그것도 사람들이 재화로 인정하면, 또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하면, 뭐 그게 가상 화폐가 되기도 하고, 가상의 자산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있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있다가 사라질 거라면, 그러면 사실은 좀 억제시키는 게 맞는데,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커지는 게 분명한데, 이럴 경우는 빨리 적응하고, 오히려 그걸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좀 훌륭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대세인 건 맞아요. 메타버스 열풍이라든가 NFT 분명히 대세인 건 맞는데 제가 아무래도 좀 약간 반골 기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 빼고 다 좋게 보네. 나 빼고 다 찬양하네. 나라도 좀 하는 생각에서 좀 이제 부작용적으로 우려하자라는 말씀을 좀 시청자분들께 드린 적이 있어요. 쌀먹이라 그랬잖아요. 쌀 사 먹는다. 게임으로 돈 버는 거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게임하면서 돈까지 벌면 좋은데 바꿔서 생각하면 돈 벌기 위해서 게임한다는 건 게임의 어떤 기본 가치인 유희, 놀거리를 떠나서 이 게임이 노동화되고 게임이 작업장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작용에 대한 어떤 시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그걸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누군가가 남들은 아무 가치 없게 생각되는 것을 난 돈이 많으니까 난 5억에 사겠다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우리 김모 그 사장님하고 이렇게 뭔가 대화하는 이 역사적 이 순간. 이거 NFT화 딱 만들어가지고 28억 원에 팔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28만 원에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에 따라서 가격을 지불하면 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건 존재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건 없는 거야라고 해서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는 세계라고 하는 이 하나의 지구 안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가 그 쇄국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세계의 일부잖아요. 그 흐름을 끌려갈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우리가 앞서가야죠. 우리가 선도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상자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열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미 코인 거래액이 국가에서는 매우 탐탁지 않게 지금 생각하지만 이 코스피 주식시장을 이미 너무 넣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만 문 닫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해외 사이트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 코인 사서 국부를 유출하기보다는 우리 국내에서 사실은 누구 마음 같은 시니어리지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실체로 존재하는 것들을 부정하면 우리 쇄국 정책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꼬라지라고 말씀하시려는 건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이건 편집 안 하고. 네네네. 재밌자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또 긍정적 요소를 키워서 사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새로운 제도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뭐 메타버스 그리고 NFT 얘기까지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5초 드리겠습니다. 5초. 질문 하나. 네네. 예, 제가 다 읽어드리고 그 5초 안에 선택하시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A, B. 자, 튜토리얼 1번입니다. 짜장 짬뽕. 저는 짜장을 좋아합니다. 아, 정치적인 어떤 요소가 묻어있는 답변입니까? 전혀요. 그러면은 튜토리얼 2번 가겠습니다. D 전멸, F 전멸이요? 이게 뭐예요? 예, 그 모르셔도 고르셔야 돼요. 몰라도 골라야 돼요? 예. D로 하겠습니다. 아, D 전멸. 왜 F는 왜 싫으세요? 저 빵꾸란 뜻이잖아요. 아, F 학점에. 네, F다? 네, 네. 예, 좋습니다. 그럼 튜토리얼 3번 갑니다. 자, 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주식백과 김성회, 국민의힘 전 의원 김성회. 뭐 고르시겠습니까? 지식백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열린민주당도 사실 민주당 계열인데 거기 지금 활약하고 있는 대변인 김성회를 안 고른다는 건 지금 너무 좀 포퓰리즘적인 선택 아닙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중간 사람이 제일 그래 잘생긴 것 같습니다. 아, 그건 맞습니다. 네. 편집을 잘한 것 같습니다. 사실 사진은 제가 제일 잘 나온 걸로 골랐습니다. 아, 근데 오른쪽 국민의힘 김성회 의원님 잘 아세요? 아니 저렇게 사진으로만 봤죠. 예. 그 사실 그 A랑 B는요 같은 안동김 씨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회자 돌림이고 회자도 한자 같은 한자습니다. 그래서 서로 아. 이제 일면식도 없긴 합니다만 서로의 존재를 잘 알고 있죠. 도플갱어라고 그러죠. 저쪽 맨 오른쪽에 김성회 의원도 저분은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돼갖고 저분도 이제 저랑 같은 돌림자 쓰니까 이럴 때 우리가 표장사를 해야 되는데 예. 저희 처가가 안동김 씨입니다. 아, 안동김 씨세요? 네. 아, 또 여기서 이제 또 안동김 씨, 안동김 씨 결탁설 나오면 곤란한데. 네, 연습 게임이었고요. 이제 본 게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승급전 막판 장로 한타 직전에 PC방 전원 내리기. 네. 한미 정상회담 송고 직전에 청와대 기자실 전원 내리기.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 본인 손으로 내리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내려야 된다면 예. A를 내려야 되겠죠. 아니, 그러면 게이머분들은 이 중요한 순간에 게이머분들을 버리시겠다는 겁니까? 이때 PC방 전원 내려서 얼마나 큰 사건이 나는지 아시잖아요. 물론 난리가 나긴 하겠죠. 예. 그럼 어떻게? 이거는 뭐 놀이고 저건 현실이니까. 아, 현실이다. 그러면은 한미 정상회담 중요하죠. 네. 그러면 저 장로 한타 직전에 PC방 전원이 내려갔었던 저 게이머분들한테는 어떻게 케어해 주시겠어요? 보상해야죠. 네, 보상. 좋습니다. 뭐 어떤 적절한 보상을 할지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풀스킨 세트 뭐 이런 거 좋을 것 같은데 좋죠. 그건 네, 한번 네. 예, 보좌진이랑 한번 풀스킨 세트가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하는지. 글쎄요, 그걸 다 사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돈은 아닙니다. 예, 그거는 한번 보좌진이랑 잘 네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원수에다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정말 민감한 주제예요. 이제 프로필 검색하면은 이제 개신교 신자 신고가 네, 나오는데 게임 vs 종교계가 있습니다. 어, 자, 성령 축복 10배, 성탄 특별 예배 참석하기, 다이아 경험치 10배, 성탄 특별 이벤트 접속하기. 어느 쪽입니까? 전 당연히 A죠. 아, A요? 네. 아니, 근데 다이아 경험치 10배면 이게 보통 이벤트가 아닌데요? 저 게임 이벤트를 놓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전히 9세대인 거예요. 스스로 9세대임을 인정한다. 그럼요. 옛날에 기원전 3000년 전쯤이라고 하는데 요즘 애들 버릇없어 큰일 났다. 아, 그렇죠. 이런 비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나 이 지구는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죠. 어허. 예, 원래 세대차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TV는 바보 상자라 그랬지만 TV 보고 살았던 인류가 바보가 되진 않았어요. 더 똑똑해졌죠. 끊임없이 세대차를 얘기하고 이제 청년 세대들은 꼰대라고 이제 기성세대 부모 세대를 어쨌든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도 결국은 꼰대 기성세대가 되거든요. 예. 그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인생이니까. 예, 항상 그러죠. 군대에서도 나 때는 군생활 안 일했는데 군대 거꾸로 돌아간다. 뭐 유구한 전통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잠깐 이런 제가 절충안을 한번 마련해 드려 볼게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성탄 특별 예배 참석하셔갖고 네. 이 밑으로 이렇게 게임 이벤트도 접속하는 방법은 어떠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아, 근데 실제로 하시다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NFT화 돼갖고 중요한 기도 시간에 하면 안 되고 예, 그렇죠. 안내 시간 뭐 이럴 때 안내 시간. 잠깐 이렇게. 알겠습니다. 안내 시간 때 이제 또 네. 다이아 10배 이벤트를 즐기실 걸로 알고요. 자, 그러면 다음 밸런스 게임입니다. 게임 vs 행정부, 문체부와 여가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A. 마인크래프트가 성인 게임인 유일한 국가 되기, 셧다운제 얘기지요. 그리고 B. 마인크래프트만 할 수 있는 국가 되기. 어느 쪽 선택하시겠습니까? 야, 이거 진짜 어렵네요. 예. 5초 안에 5초 선택하셔야 안에 해야 됩니다. 됩니까? 그래도 A 할 수밖에 없겠네. 아, 마인크래프트가 성인 게임인 유일한 국가가 된다. 사실 이거 저희 이번 마인크래프트 셧다운제 사태 때 게이머분들이 많이 분개하셨던 사건인데 그래도 A를. 맞는데 제가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고 예. 마인크래프트만 할 수 있는 국가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선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악을 선택했다고 하는 게 맞겠지요. 하긴 뭐 선거의 기본이기도 하죠. 그럼 최악보다는 차악을 최선이 안 선택하는. 되면 차선을 최악이 아닌 차악을 예. 차악을 선택합니다. 이제 A를 선택하셨으니까 대한민국 게이머분들이 대부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는 있지만 마크 게이머분들한테는 표 떨어질 각오는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선택해 주셨고요. 이제 마지막 밸런스 게임인데요. 이건 정말 무겁고 진지한 거예요. 뭐 현안이기도 합니다. 게임 vs 의료계 보건복지부. KCD는 한국표준질병 네, 분류 코드입니다. 자, 게임 중독을 KCD 질병으로 등재하기, 게임 중독을 KCD 질병으로 등재 막기. 어떤 쪽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안 하기가 아니고 왜 막기라고 돼 있어요? 그럼 좀 더 적극성을 띠게 만드시라고 선택이 더 어렵게 만들려고 더 했습니다. 확실히 그런데 이게 선택이 더 어려워졌는데요. 예. 등재 안 하기라면 쉽게 선택하겠는데. 등재를 막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게 제일 어려운데요. 5초 이미 지났습니다. 지났습니까? 게이머분들은 지금 크게 실망하고 계실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막기로 가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의료계 분들의 입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게이머분들을 치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막으신다니요? 학부모님들 또 난리 날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집단지성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합리적이세요. 이게 이제 중독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뭐 담배도 사실 중독이잖아요. 니코틴 중독, 알코올도 심하면 중독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또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중독들이 있어요. 근데 뭘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게 그럼 다 질병으로서의 중독이냐? 사랑에 깊이 빠졌다. 사랑 중독입니까? 뭐 그것도 사실 중독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뭐에 빠진 매니아. 매니아. 그 치료받아야 될 질병이냐? 근데 결국 게임이 정말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거라면 질병으로 좀 치료해야 되니까 이게 분류하는 게 맞을 텐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하나의 놀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 들어요. 이 세대 하나 앞으로 가면은 게임의 위치를 대체할 만한 게 당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리에 눕기만 해도 당구대가 보이고 칠판을 봐도 당구대가 보이고 그 말로 난 당구에 미쳤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독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그 당시에 야 너 그거 당구에 너무 빠졌어라고 혼낼 수는 있어도 너 그거 정신과 약 먹고서 당구 중독 병 치료해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해외 나가면 또 축구 훌리건 문제도 되게 심각하고 심지어 온두라스하고 엘살바도르였나요? 축구 전쟁도 있었잖아요. 네. 축구에 대한 그런 열정과 과몰입도 대단히 심각한데 축구라는 컨텐츠에 문제가 있으니까 축구 중독을 질병화시켜서 병을 고쳐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에 대한 어떤 질병화에 대한 어떤 시각이 좀 약간 유별난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게임은 공부도 방해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는 나쁜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산업이고 하나의 그 일자리고 또 하나의 문화고 또 인간이 해야 되는 노동 외의 놀이 중에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삶의 한 양식이다. 이렇게 보면 이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죠. 그 중에서 뭐 과몰입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게 범죄적 경향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게임 때문이냐 과연 게임이라는 데서 본질적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거냐 라고 보면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게이머분들의 시각도 그래요. 게임이 이렇게 질병이고 뭐 중독이 이렇게 심각해서 이걸 고쳐야 한다면 그러면 게임을 막으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해지느냐? 게임을 못하게 하면 그 다음에 게임 유튜브 채널을 볼 거고요. 그걸 또 질병으로 막으면은 또 넷플릭스를 볼 거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떤 중독을 그 다 질병화 시켜야 되느냐, 법제화 시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극단적 예외 사항을 이유로 이제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문제겠지만 극단적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는 것은 옳지 않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또 이 후보님의 밸런스 게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거예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이게 좀 후폭풍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게이머분들은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쪽에서 이걸 가지고 또 문제 삼아서 정책이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어서 어떤 정책을 결정했다는 것은 거기에 손해보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건 불가피하죠. 그게 책임이죠. 사실 뭐 개인적으로 게이머 그리고 게임 유튜버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사실 게이머도 정책에서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어요. 불리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게이머는 항상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네. 계도와 계몽의 대상이었고
그동안 저희만 이제 차별 대우받은 것이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공평한 입장에서 저희도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다. 세상이, 사회가 이렇게 생각하고.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만화입니다, 만화. 만화 맞죠? 만화 막 분석행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만화를 보면 불량 청소년 탈선으로 봐가지고 만화 가게 찾아다니면서 그 만화 못 보게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만화가 정말로 창의성, 그 창의적 사고에 정말 도움이 되고 만화가 지금 모든 스토리 컨텐츠의 기본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웹툰으로도 많이 발전했는데 넷플릭스 가고 영화 되고 네, 그러죠. 그것 자체가 이제는 뭐 하나의 정말 중요한 스토리보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최소한 만화, 웹툰 이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엄청난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그렇죠. 그때 뭐 7, 80년 전이었는데 지금 네. 4, 50년 흘렀죠. 근데 그래서 한때는 우리 게임 만화 산업이 거의 절멸하다시피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살아났죠. 웹툰으로. K 웹툰으로. 네, 살아났는데 전 게임도 그럴 거라고 보죠. 게임도 이 호된 신고식을 네. 거치면은 조금씩 인식 나아질 거고, 근데 단순히 이제 시계바늘이 흐르는 것만으로 인식 나아지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업계에서도 그리고 관련자 분들도 네. 많이 인식 개선하시고 좋은 게임으로 더 시계를 빨리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게임 같이 산업자들도 지나친 사행성이나 뭐 음란성이나 이런 부분들 자제 좀 해주고 좋은 컨텐츠 만들고 또 고객 관리들도 잘해서 모두가 윈윈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해가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슬슬 뭐 마무리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뭐 후보님들의 이제 대선 후보님들의 연령대를 생각하면 겜자랄인 게 도리어 이상해요. 당연히 이제 깨말못이라는 걸 저희도 이제 베이스로 깔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관련 전문가 인재들 많이 네. 확보하셔야 될 거예요. 게임 정책을 보좌할 인재들 어떻게 뭐 많이 확보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주로는 이제 게임 그 사업자, 게임 개발 전문가 뭐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을 했는데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산업이어서 게임 이용자 부문도 좀 많이 신경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황희두 선생 같은 경우는 예, 제 채널에도 막 댓글 달고 그러시죠. 아 그래요? 지금도 열심히 딴 데도 달아줄 텐데 이제 그런 분들이 같이 하고 있죠. 좋습니다. 또 뭐 인재 확보에도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게이머분들 그리고 2030이 주축이 된 이제 주식백과 주 시청자분들, 주식구 게이머분들께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어떤 경우에도 비슷한데 게임도 하나의 산업이고 또 꽤 잠재력이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게임에 대한 일반적 인식도 많이 바꾸고 또 게임 산업 자체에서 일자리도 좀 많이 생기고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 게임들이 좀 선전해서 대한민국 문화도 좀 많이 알리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후보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50년 전의 TV는 바보 상자라 불렸고요. 40년 전의 만화책은 분석행유 당했습니다. 30년 전의 테이프에는 건전가요가 필수였고 20년 전까지 염색한 가수는 출연 금지였지요. 이제 대중문화의 막내뻘 게임이 나왔습니다. 전자오락은 살인 유발 물질이고 게임하면 키 작아진다라는 발언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게 불과 재작년 2019년 일입니다. 참 격세지감이지요. 이젠 대선 후보가 게임 채널에 게임 얘기를 하러 나오는 세상이 됐습니다. 신생 놀거리에 호된 신고식이 끝나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게이머는 뿌듯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게이머도 유권자다. 김성회의 주식백과 대선 토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디아블로 많이 하십니까? 잘은 많이 드셨습니까? PS4 버전은 거기에 익스펜션 팩까지 하나로 다 되어 있어요. N64하고 지금 위하고 있습니다. 아, 닌텐도는 계보대로 다 사셨네요. 그 다음은 둠이고, 그 다음은 퀘이크고, 그 다음에 하프라이프 했죠. 어떻게 김택진 그 대표님하고도 좀 친분이 있으십니까? 이제 서로 알고 지는 사이. 정작 게이머들은 좀 시큰둥해요. 이 메타버스 열풍에 대해서. 이름만 아니냐. 바꾼 거죠, 사실은. 와, 정치 빼고 다 잘하시는 우리 철수님이